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어저께 유엔에서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연설할 때는 꼭 북한이 나와서 그냥 박수를 치고 막 합니다. 북한이 나와서요. 문재인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북한을 막 높여주니까 그냥 이 종전선언도 한다고 그러고 또 뭘 한다고 그러고 막 하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북한이 꼭 참석해서 박수 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니까요. 북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없습니다. 종전선언을 내세운 문재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문재인 연설 때 박수치던 북한이 불참을 하는 것이 윤석열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대한 확실한 걸 내세웠습니다. 자유를 21번 외쳤지 않습니까? 북한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란 비읍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 무시. 북한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엔이라는 단어는 20번, 자유라는 단어는 21번, 그 다음에 핵이라든가 인권 유린 이런 데 대해서는 찬란하게 비판을 미리 그냥 다 때려버립니다. 핵 안 돼! 인권 유린 안 돼! 하고 때려버렸습니다. 매년 문재인 연설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던 북한이 이제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자 얼른 아예 자리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이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임 정부의 단골 주제였던 대북 메시지 대신에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 큰 공을 들였습니다. 차원을 높였다 이거. 북한의 변호사 노릇하던 소위 문재인과는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북한 변호사가 없어졌습니다. 양산에 있습니다. 북한 변호사는. 유엔에서 북한을 변호하던 변호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유엔에 나가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전임 정부의 단골 주제였던 대북 메시지 노 대신에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국격을 벌써 한 단계 높인 겁니다. 문재인이가 임기 말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외쳐대고 또 대북 메시지에 집중했던 거와는 달라진 기류입니다. 문재인은 왜 북한을 그렇게 유엔에서까지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매년 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청취했던 북한 대표부, 매년 박수치고 했던 북한 대표부가 이번에는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어느 국가의 자유가 핍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는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서 그 자유를 꼭 지켜줘야 된다. 지켜야 한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는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에서 유엔스러운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은요. 유엔에서 있죠. 연설하면 꼭 북한을 끄집어내가지고 북한을 옹호합니다. 북한스러운 북한 좋으라는 얘기 북한이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종전선언 북한이 좋아라고 하는 용어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꼭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자유를 21번, 그 다음에 유엔이란 말을 20번, 국제사회라는 것을 13번, 평화를 8번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협력하자 19번, 평화 17번이나 외쳤습니다. 대조적이죠. 예. 자유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유를 없애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이 문재인은 교과서에 자유를 빼버리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자유들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주의. 그 무슨 민주주의일까요?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국민민주주의입니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처럼 자유민주가 따라 붙어야 그게 정상적인 언어인데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교과서에서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담대한 구상을 했지 않느냐. 그걸 대북에다 북한에다 다 알렸지 않느냐. 담대한 구상 발표해서 더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했는데 더 나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 총회를 비롯한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대북 메시지에만 매달렸던 비정상 외교를 바로잡으려는 그러한 시도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 며칠 전에 인터뷰 나왔죠. 한국 언론에 소개됐죠. 거기서도 전임 정부에 대해 북한이라는 특정한 친구에게 집착해 왔다고 신랄하게 문재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특정한 친구에게, 김정은에게죠. 특정한 친구에게 집착해 왔다. 누가? 문재인이가요. 문재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전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유엔 대비 무대에는 어느 국가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 때는 연단하고 가까운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가 휑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화상회의로 진행한 2020년 유엔 총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자리에 꼬박꼬박 앉아가지고 문재인이 말하는 건 막 박수치고 했었습니다. 네.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2018년에는 문 전 대통령 연설이 끝난 후 박수도 치기도 했다고 그렇게 표기하는 언론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불참을 놓고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 기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는 북한의 그 모습을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시에 남남 갈등 유발을 겨냥한 포석이다. 남쪽과 남쪽의 갈등, 친북주의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정부를 공격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남남 갈등 유발, 포석 그러한 게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내세운 문재인과 그래서 차별화됐습니다. 북한의 메시지하고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는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통령, 세계를 향하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정상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